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삼성금융연수원에서 상속세 강의 때 사용했던 강의안의 일부를 다시 편집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차용증이 소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했어요. 이건 증여인가요? 증여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증여로 추정하는 거예요. 과세 당국에서는.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계좌이체의 이유가 증여뿐 아니라 차입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내용을 처음 얘기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걸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활용하는 것 자체를 꺼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세청 보도자료에도 나오는 일부가 됐죠. 가장 최근 보도자료인데 여기에서 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나와요. 채무를 통해서 편법적으로 증여를 한 거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는 증여로 추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증여가 아니라 빌린 거다 라고 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되죠? 제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이 아버지인데 자녀한테 계좌이체 1억을 했습니다. 원칙이 뭐라고요? 1억을 증여한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빌렸다는 걸 입증해야 될 거잖아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입증할 수는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재산이요. 어머니는 3억이고 이 오빠는 재산이 5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 딸은 재산이 50억이에요. 아버지는 재산이 얼마일까요? 아버지도 3억 하죠. 이때 계좌이체 1억 했습니다. 이거 빌려줬다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건 입증하기 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미성년자가 받은 이 계좌이체 1억은 증여받은 걸로 추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환할 능력이 없으니까. 상환할 의도가 있나요? 없겠죠. 증여 추정에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을 하나의 증빙으로서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좌이체를 똑같이 1억 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체, 상대방이 남동생일 수도 있고요. 제 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남동생도 세법상 친척입니다. 세법상 어떤 특수관계자예요.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둘 계좌이체가 동일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증하는 거는 전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증하기 훨씬 힘들겠죠, 이게? 그게 상식이죠. 제가 이렇게 빌려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지금 빌려줘도 나중에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부모님께서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셨어요. 이 자녀 언젠간 갚아야죠.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빌려준 이 돈 있잖아요. 이건 내 재산입니다. 맞아요. 갑자기 5억 원을 빌려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내가 자녀한테 빌려준 5억 원은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빌려준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보죠. 제가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 5억 원밖에 없어요. 이 상속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5억 원에다가 상속세율을 곱하나요? 상속세율이 그냥 50%가 아니죠.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예요. 30억 원이 넘어야지 비로소 50%가 적용되는데 저분이 5억밖에 없어요. 누군가한테 빌려준, 자녀한테 빌려준 그 5억이겠죠? 그럼 상속세를 9천만 원 내나요? 5억 원 이하니까 20% 곱한 다음에 1천만 원을 빼서 9천만 원이 상속세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요.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상속공제 금액이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망할 당시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잖아요. 기본으로 10억이 공제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어도 5억은 공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는 내려면 적어도 10억 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가정을 해볼게요. 저한테 재산이라고 지금 10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거예요. 제가 5억 원을 대출받아갖고 자녀한테 줬어요. 물론 요즘엔 이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엄청 부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5억 원을 대출받아서 지금 자녀한테 5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부자가 아니니까 저는. 이때 만약에 제가 5억 원을 대출받아서 준 금액이 증여라면 저 증여세 얼마 내야 될까요? 5천만 원 공제는 고려하지 않을게요. 그럼 저는 이 5억 원에 대해서 9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증여를 했으니까 상속세는 어떨까요? 상속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가진 재산은 얼마죠? 5억밖에 없어요. 왜냐면 10억 있었는데 5억을 대출받아서 줬잖아요, 벌써. 그럼 저한테 남은 건 5억이겠죠? 그럼 전 상속세 얼마 내죠? 상속세 낼 돈이 없겠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5억을 줬는데 빌려준 거예요. 그럼 그 빌려준 돈은 누구 거죠? 제 거죠. 아들한테 빌려준 거니까. 그럼 증여세를 안 내겠죠? 그럼 저는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10억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속세 얼마일까요? 상속세 안 내겠죠. 이렇게 말하면 그럼 빌려주고 상속 공제 받으면 되니까 난 전혀 문제 없다. 이건 아닌 거예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이자 지급을 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자녀가. 당연하겠죠. 원금까지 상환할 능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소명할 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능력이 있는데 마음이 없다면 그것도 증여받은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생각하는 부자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적어도 30억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는 사람. 그래야지 50%의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저한테 부자거든요. 아주 주관적이긴 합니다. 그런 부자분들한테는 이런 행위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이런 30억 이상 재산가가 자녀한테 돈을 10억 줬습니다. 그럼 이자가 얼마 발생하죠? 4.6%를 줘야 돼요. 그러면 빌려준 자산도 상속재산으로 유지되면서 저는 이자까지 은행에 예치한 것보다 더 많이 생기는 거죠.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줘봤자 상속재산만 늘릴 뿐이죠.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이 규정을 활용을 안 할까요? 활용 안 하진 않죠.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빌리는 증빙을 만들어 놔야지 불이익이 안 생기겠죠. 증여로 보게 되는 불이익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